이렇게 나선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알이 꽉 찍어보네. 찼다고 했는데 알이 꽉 찬 걸로. 역시 나다니네요. 난 이거 곰탕, 밥, 삼겹살, 얼마나 찼는지 파김치 또. 여기다가 난 이번에는 한개 쏘죠. 여기가 소주 한 잔 비워보게 되네. 빨간색이 보이세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따내고 바로 아플 앞에가 이게 지금 이게 빨간 거 있죠? 이야, 하나 이게 다. 예. 오나 이거 좀 보세요, 그렇죠? 이게 다 알이겠다. 오나 이걸 하늘 한번 날아보세요. 힘이 없어서 꺾이지 않아. 차를 알. 이렇게 꽉 찰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키우는 거는 그 네. 대산보다 훨씬 내용이 더 좋습니다. 알도 많이 차고 또 맛도 자연산보다 훨씬 담백하니 더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드셔보세요. 이거 그대로 먹어도 돼요? 네. 뭐 장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맛이 어떤지 작은 것도 맛이 틀리잖아요. 어우 쏙 들어간대. 쏙 들어가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왜 이렇게 담백해요? 지금 알도 꽉 차 있고 살도 꽉 차 있고 예. 이렇게 간단했는데 좀 아이고 잘 따라해주시지. 네, 그런데 이 꽃게가요 아주 비밀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여기도 있죠. 네, 꽃게의 비밀 전격 공개. 이거 정말 재밌다 이거. 자 이거 진짜 재밌네 이거. 이건 진짜 맛도 좋아. 밥도 이게 끝이네. 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 겨울 힘들까요? 참 추위는 뭐 지금 한반도 전체가 계속 똑같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볼 때 이 동쪽은 그렇더란데 서쪽은 지금 눈에 네. 바람에 추위에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생활하는 형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눈 예보 전해드리면서 설마 제발 하면서 사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서해안과 또 호남 지방에 또다시 그러게 말이에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뭐 부안과 고창, 군산 등 7개 시군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예. 정읍에는 오늘 하루에만 33cm의 눈이 눈이 내렸습니다. 한 이 정도 쌓였다는 얘기는 실제로 생활은 무지무지 불편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많은 피해도 당연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의도에도 한강 칼바람이 아주 쌀쌀하게 불고 있고 네. 추운데 일단 가장 걱정되는 곳이 광주 이 서해안 전체 지역입니다. 네. 눈 내린 데다가 추위 때문에 녹지 않고 더 쌓이고 있는데 광주 먼저 연결해서 현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자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입니다. 네. 지금 광주도 눈 속에 꽁꽁 파묻혀 있다는 말로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광주의 도로 곳곳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막혀 있어서 시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백양사 일대와 곡성 간 주암 휴게소가 통제되어 있고요. 국도 1호선과 22호선 화순 너리째 부근에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산 피해와 끊이지 않는 사고로 지역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광주 지역이 지금 30.8cm, 그리고 전남 장성이 34.5cm, 그리고 순천이 25.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까지 눈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화면이 이제 광주방송통국 앞에 상무공원 눈이 저렇게 많이 쌓였으니 얼마나 고통들이 심하실까 충분히 느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광주는 또 서해안 지역은 폭설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강원도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게 고향이 아닌가 싶은데, 예, 우리 농어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리포터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참 겨울잠을 자고 있는 꽃게 소식인데요. 예. 그동안 꽃게 하면은 동면을 취하고 있는 추운 겨울 동안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국산 꽃게를 겨울에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지금 꽃게 맛을 보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지금 영광은 겨울 꽃게가 한창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빨간 거 있죠? 야, 이게 다 빨리 알이에요. 이게 다. 예.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촬영팀은 꽃게 구경도 하기 전에 눈 속에서 한참을 헤맸는데요. 예. 이 거센 눈보라 때문에 가는 길 내내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가 나가는 가는 게 용하네요. 저 그러게요. 상태에서. 그렇죠. 앞도 안 보이고. 거. 네, 험한 길을 헤치고 어렵게 도착한 꽃게 양식장. 그런데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오호. 무작정 보트부터 태우시더라고요. 오호. 양식장이 상당히 넓네요. 이거 다 새우뿐인데? 이거 김장할 때 쓰는 붉은 날 새우예요. 이거 다 보세요, 이게. 이거 다 새우뿐이잖아요, 이거. 먼저 이거 새우 먼저 잡아내고 네. 그다음에 물을 빼서 꽃게를 잡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안에 꽃게가 있는 게 아니라 새우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이 새우부터 아니 근데 꽃게 맛에 왜 새우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이 새우를 먹고 꽃게가 자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꽃게 먹이다. 먹이다. 아, 그러면 이거 미리 다 이거 뿌려놓으신 거예요, 먹이로? 예. 이게 다 먹이래요. 네, 험난한 꽃게잡이 일단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입니다. 일단 철수하는군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레전드들의 이 꽃게를 잡으려면 사흘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데 그 첫수확의 기대를 잠시 접어둔 채 오늘은 이쯤에서 사흘 후를 기약해봅니다. 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입니다. 전설 레전드에는 역시 이창호 구단과 유창현 구단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여벌 6 최정 기다리고 기다리던 3일 후 이창호 구단과 대결하고요. 그리고 오유진, 오정화, 오서연 선수가 일단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은 필수. 인요 있는 대결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 탁월한 선택, 고탄력 템포 진출 공부장화에 패션 리더의 필수품 꽃분홍 장갑까지 준비 오늘의 매치 완료. 이창호 구단과 김훈지 초단의 대결인데요. 사실 이창호 구단은 프로필러를 뺄 필요가 없어요. 드디어 꽃게밭으로 출발. 아시는 네, 한 걸음 한 걸음에 기대를 한껏 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지 초단은 사흘 동안 물을 뺐었는데 3개월 됐어요. 네, 훤히 드러난 꽃게 양식장.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최강 다들 갈고리로 바닥을 긁고 계셨는데요. 아, 땅속 있구나. 대비해서 오, 그게 다른 거는 그물로 하는데 이건 이게 고리로 긁어가지고. 구단과 김훈지 초단이 땅 만나게 속에 있는 게를 이거 구기려고. 보면 걸린다.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직 물이 안녕하세요. 얼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창호 구단. 나온다. 네, 보여요. 자, 오늘의 대결이요. 이유 있는 대결인데. 이거 봐. 사실 오늘의 이유가 김훈지 초단이 가장 아, 이게 땅속에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나 봐요, 이게 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렇군요. 여기가. 물을 아, 이게 닦아주다. 어디 있는지 레이더를 또 레이더를. 저기 또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제 레이더만 고장 났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레이더를 잘 작동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존에도 잘 알고 계셨었나 봐요. 김은지 초단에 대해서요. 잠깐 바닥을 긁었을 뿐인데 벌써 이만큼입니다. 이 순식간에 잡은 꽃게 꽤 많죠? 한 가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창호보다 들킬지 모르겠어요. 바둑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갯벌 속에 아유, 안 들려요. 끌어야 돼요. 너무 무거워. 알이 꽉 찼다고 했는데 알 꽉 찬 걸로 그걸 지나다니네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알이 꽉 찼네요. 얼마나 찼는지 또. 이쪽 부분이 빨갛게 색깔이 들어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빨간색이 보이세요. 한마디로 이 사람으로 말하면 볼. 그렇죠. 예, 그다음이고 뭐 이제 내용을 좀 더 좋은 내용을 더 듣는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어서 바로 끝인데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빨간 거 있죠. 이 알은 이게 다. 예. 오나 김은지 초단이 어머, 언니, 이창호를 그쵸, 가장 그쵸. 존경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알이 이게 다. 오나 그래 다시 한번 말하게 돼. 힘이 없어서 꺾이지 않아. 차를 아유. 오늘 이렇게 꽉 찰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키우는 거는 해산보다 훨씬 내용이 더 좋습니다. 알도 많고 또 맛도 해산보다 훨씬 담백하니까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창호 부장과 좀 드셔보세요. 이거 그대로 먹어도 돼요? 네. 뭐 장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맛이 어떤지 또 작은 것도 맛이 틀리잖아요. 어이구 이거 쑥 들어가는데. 네, 오늘 금요일 대결에서 이창호 부장과 김은지 초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담백해요? 김은지 초단도 무사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알도 어렸을 깎여 때 있고 김은지 알도 깎여 있고 네. 숙녀티도 나는 이렇게 간도 안 했는데 좀 좀 잘 빨아주시네요. 네, 그런데 이 꽃게가요 아주 비밀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다고 또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창호보다는 자 여기도 있죠. 김은지 선수는 뭐 이창호보다는 꽃게의 비밀 전격 공개합니다. 근데 걔를 보니까 다 이게 배딱지가 그 큰 거 보니까 암캐인 것 같아요 많이. 전체 비율 중에 암캐가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암캐가 많아요? 근데 그 숙회 같은 경우는 거미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죽은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화를 해보면 숙회보다 암캐가 80%에서 90%가 네, 꽃게는 서로 잡아먹는 순정 때문에 집게를 잘라줘야 하는데요. 뭉쳐서 놔두면은 부장과 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대국장에서 이 다리를 여기 위에치 이거 앞만 맞는 거 시선이 잡는 신경이가 있어. 오 앞다리에다가. 네. 근데 그래서 여기 밑에를 그리고 그리고 이 다리가 떨어지는 게 자른데 이 다리를 자르면 서로 잡아먹지 겨울 말라고. 꽃게 잡이의 기나긴 여정. 양식장을 지키는 어민들은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감탄사 절로 나게 만드는 시원한 국물 맛 꽃게탕. 추운 날씨 한 방에 달리는 매콤한 양념게장도 일품입니다. 이거 알바 이거 알바. 오케이가 또잘 드신 것 같아요. 게장탕 맛이 길게 남는 것이 바로 겨울꽃게의 특징이었는데요. 드시는 분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딱 알맞게 숙성된 게장 역시 완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대로 속이 찬 겨울꽃게 맛이 뚝뚝 떨어지죠. 한 번 마셔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3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겨울꽃게의 참맛 제 입으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통계가 안 먹을 것 같아도 한번 먹으면 요거 계속 소화도 잘 되고요. 통계가 완전히 나가요. 내가 요거 있네.
신해관이냐.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입니다. 네. 내년이 임진년입니다. 용의 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상스럽죠. 아, 맞아요. 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2지 동물 중에 우리나라 지명에 가장 많이 쓰인 동물이 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1261곳이 이 용과 관련된 지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용이 원래 임금이나 그렇죠. 황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용을 숭배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지금 네. 소개해드릴 요것이 바로 그 임금님의 밥상에 오르는 겁니다. 도둑이에요. 밥도둑이에요. 뭘까요? 번쩍 드실 겁니다. 자, 광주 김효민 리포터. 네, 광주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으뜸으로 올랐던 영광 법성의 명물 굴비를 만나고 왔는데요. 사람의 손과 자연이 더해져 만들어내는 귀한 굴비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사계절 사계절. 따스한 햇살과 맑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영광의 시작하자 명품 상대방을 표현하는 국보이죠. 마이데이 놀이. 법성포 굴비를 소개합니다. 제 소리가 듣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버스를 한때 배우로 뛰어오르는 조심함으로 만선을 이루었다는 이곳 영광 법성포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늦은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채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을 분류하는 손길이 부산한데요. 남도의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제철을 맞은 참조기입니다. 저게 넓기는 게 이거 참 맛있겠네요. 이른 새벽 지금부터 치열한 경매가 시작됩니다. 처음 해보는 경매 구경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안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신기하죠? 올해 참조기가 30년 만에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볼수록 군침이 도네. 정말 많아요. 다 조기네요? 예, 예년에 비해서 참조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천에서 5천 상자가 입상이 되고 있는데 마리수는 4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 40만 마리요? 10만 마리요? 오, 엄청난 양이네요. 이 시기 조기가 참조기가 가장 맛있는 질이 좋은 조기. 그래서 다들 아시고 이른 새벽부터 전통을 지키며 그 명성을 이어온 법성포. 이곳에는 명품 굴비를 만들기 위한 비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소금입니다. 3년 묵혀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염장을 하는데요. 구석구석 알뜰살뜰 정성 들여 뿌려줍니다. 이게 아가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소금을 해요. 저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좀 무서운데. 좀 많이 넣나 봐요. 아, 어떡해요? 뭐, 근데 이건 여기에 왜 넣는 거예요? 이 굴비가 오랫동안 신선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소금을 뿌려줘요. 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줘요. 또 크기에 따라서 예. 다른 거예요? 예. 한편에서는 염장을 마친 참조기를 엮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또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야 법성포 명품 굴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네. 이쁘게 엮고 놓으면은 사람이 볼 때게 사먹기도 잘 얼른 이쁜 놈 얼른 그러고 사가지. 끝나면 넣고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굴비두름 요거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어떡하죠?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굴비 역시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이분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진짜 빠르신데요? 우와, 시간 한번 재봐야겠어요. 시작! 저는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머리 자르는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저게 지금?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엮으면 금방 풀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빠르신지 뭐. 야, 정말 빠르시죠? 눈 들어가요. 위에다가 다 찍어놨다 넣어다가. 몇 초예요? 와, 20초! 와, 대단한데요, 어머니?
엮기도 잘 하지만 엮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자, 이거 잘 보세요. 눈을 감고도 척척 엮으십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죠? 아니 이분 이분 저기 묵기 국보급 다리더라고. 국보급이에요. 국보급 솜씨가. 눈 감고도 그냥 훅. 엮은 굴비는 또 깨끗한 물에 씻어 말려야 하는데요. 이제 절반 완성됐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예술 작품입니다. 그림인데요? 그림이네요. 네, 그림 그림 같아요. 법성포의 명품 굴비를 만드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이 건조 과정에 있는데요. 햇빛도 좋아가지고 오늘. 네, 바람도 좋죠? 네. 이 바람 때문에 이 지역은 이 바람과 염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굴비가 더 맛이 좋아요. 아주 뛰어나요. 싱싱한 조기에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바닷바람이 더해져 기다린 만큼 익어가는 법성 굴비.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인데요. 넓은 바다만큼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잡을. 자, 이제 굴비가 더 맛있어지는 시간! 쭉! 와, 뭐부터 해주실 거예요? 아, 법성에 오셨으니까 네. 굴비 구이를 먼저 맛을 봐야죠. 그렇죠. 예. 굴비 하면 또 유명한 구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뜨끈한 이 화로에 이제 굽는 거예요? 예. 따뜻하고 좋죠. 지금. 오, 먼저 밥도둑이라 그런지 향부터 남다른데요? 참 부침 거네요.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정말. 맛있겠다. 아, 이제 우리끼리 껍질부터. 있으니까 있잖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오,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맛 한번 봐봐요. 사라졌어요. 살살 녹죠. 입에서 사르르르. 와, 이게 뜨끈뜨끈하게 사르르 사라지니까 진짜 추위가 딱 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야, 뜨거울 텐데도 잘 드시네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그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살살 녹네. 몰래 먹어서 그런지 또 맛있어요. 요리 알려주신다면서 어머니 이건 뭐예요? 궁금하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야구 방망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보통 빨래 다듬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다듬이를 가지고 여 속에 있는 진짜가 있어요. 요 속에. 여기서 굴비가 딱 네. 나오네요. 보리굴비라고 말을 들어봤는가 몰라요. 이 보리굴비를 이렇게 두드려서 굴비가 많이 아파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보세요. 네. 이것을 많이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네. 이게 결이 나와요. 결이 생길 때까지 두드린 후 손으로 굴비를 뜯어내는데요. 밖에 껍질만 싹. 여기에 매실 액기스와 생강, 마늘,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비벼주기만 하면 달콤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고추장 굴비. 그렇죠. 살이 부서지지 않게 살살살 조심스레 포를 뜬 뒤 계란에 풍덩 노란 옷을 입혀주면 담백한 굴비젓. 아우,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전이 되는 거죠? 쌀뜨물에 담가둔 굴비를 찜기에 넣고 푹 쪄내기만 하면 굴비찜까지. 냄새부터 기대되는 고소한 굴비찜까지 완성됩니다. 와, 빨간 영광부터 노란 영광까지 이게 바로 영광의 밥상인가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 먹어볼까요? 아니, 굴비찜부터 맛을 보는데요. 찜이라 그런지 입에서 딱 맞게 아니 딱 붙어
씹어버리네요. 너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 밥이랑 안 먹어도 맛있네요. 맛있겠네.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 맛도 영양도 일품.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습니다. 똑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요. 이 맛은 이거네요. 오메오메 시상가네. 이렇게 보면 좋단가. 오메오메 이렇게 맛있다. 참 화장이가 너무 맛나네. 너도 나도 굴비 맛에 푹 빠지는데요. 김치를 올린 전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계속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 한겨울에도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영광! 법사 보러 오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정말 속이 쓰릴 정도로 고통스럽네요. 울고 싶어요. 정말. 시죠? 우리 엄마 팔아요. 바르바라 로제 글, 테어스틴 펠카스, 이호경 옹. 엄마 나빠! 할리는 하울리네는 탕탕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탁 닫았어요. 몇 초쯤 지나 하울리네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다 문을 살짝 열더니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랑 훨씬 더 많이 놀아주고 내 방도 가만 놔두는 엄마 말이야. 이거 다 된. 그래, 아니, 이거 그럼 엄마를 하나 지금 나- 아니, 사야겠구나. 뭐 제일 가까이 있는 파김치며 엄마 이거 파는 곰탕, 삼겹살 등등 아닌데 한참 하울리네 남았는데 엄마가 밥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엄마가 그런 좀 말을 더 할 먹어봐야겠어. 때마다 다 되면 우리 엄마한테 웃었어요.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먹어봐야겠어. 엄마 파는 가게?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울리네 다리에 시퍼렇게 먹이 들 때나 머리에 홀이 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하울리네, 다리 파는 가게에 가서 멍 안 든 다리 하나 사. 하울리네, 머리 파는 밥은 가게에 가서 어머, 혹 안 난 밥은 머리 벌써 하나 끝을 사. 향해 가고 있네 이거. 그런 아이고. 말을 들으면 아픈 것도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울리는 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지금부터 엄마 파는 가게를 찾아볼 거야. 난 새엄마가 있어야겠어. 같이 가줄까? 엄마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울리네가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집에 오면 나는 없고 다른 아줌마가 있을 테니 미리 말해줘야지. 하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화가 난 표정이었죠. 하울리네는 제일 먼저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도 팔아요? 예. 약사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약국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많아. 여러 가지 안내 책자도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책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약사가 말했어요. 약사는 하울린의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네 엄마 아주 좋은 분 같은데. 네? 이젠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하울린애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울린애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약국 옆에는 커다란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정말 예쁜 빨간 빨간 샌들이 샌들이 있어요. 하울린애는 엄마랑 빨간 샌들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때는 엄마랑 둘이 신발 가게로 들어가 멋쟁이 여자친구 놀이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파울리네와 엄마는 번갈아가며 뾰족구두를 신고 가게를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세상 신발이란 신발은 그럴 다 수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파울리네는 속이 상했어요. 하도 났죠. 파울리네와 엄마는 엄마는 계속 걸었어요. 슈퍼마켓에서도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새엄마를 안 팔았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건축자재를 파는 시장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엄마가 엄청 많다고요. 파울린의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는 슈네크 아저씨네 골동품 가게가 있었어요. 파울리네가 좋아하는 가게예요. 오래된 가구도 있고 누렇게 색이 다른 책도 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릇도 있고 인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좋아하다가 팔아버린 물건들이 많아요. 가게 엄마랑 같이 오래된 인형 옷이나 장미 무늬가 있는 접시를 열심히 찾아요. 인형 옷은 파울리네가 쓰고 접시는 엄마가 쓰려고요. 가게 문에 매단 종이 딸랑거렸어요. 어서와. 어서 와. 슈네크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파울리네는 슈네크 아저씨에게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새엄마도 팔죠? 아저씨네 가게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아저씨는 콧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그래, 잘 왔어. 우리 가게는 중고품만 사고 판단다. 슈네크 아저씨는 파울린의 엄마에게 찡긋 눈짓을 했어요. 젊은 엄마들은 다 팔리고 없어. 우리 어머니 한 분만 남았지. 좀 후회야. 한번 볼래? 어머니? 가게 한쪽에 좁은 문이 있었어요. 아저씨네 집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머리가 하얗고 장난기가 있는 푸른 눈의 우아한 할머니가 문가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엄마로 할래요. 파울리네가 딱 방을 열었어요. 아저씨 어머니는 파울리네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고 말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니 정말 기쁘군요.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파울리네 엄마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5주년을 맞았습니다. 잠깐만. 아저씨가 최고의 여행만 떠나세요. 아직 가면 안 되지. 그래. 파울리네는 새엄마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파울리네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참 딱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저씨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가끔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럴 때는 서로 물건을 바꾸지. 사람들은 어떤 걸 가져가고 난 무언가를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는 대신 엄마를 두고 가는 게 어떠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는 거야. 그치? 파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그런데 말이야. 누가 네 엄마를 꼭 사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네 엄마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파울리네가 딱 신이 난 잘라버렸어요. 파울리네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공원에 가서 공놀이해요. 네? 파울리네가 새엄마에게 말했어요. 공원에서 공놀이 하자고? 난 신발 때문에 안 돼. 동물원은 어떠니?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자 뭐. 파울리네는 뼈를 통해서 중얼거렸어요.
동물원은 지난주에 엄마랑 갔거든요. 딸기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하을이네가 물었어요. 난 아이스크림 못 먹어. 너무 차갑거든. 새엄마는 하울리네를 빵집으로 데려가 케이크와 뜨거운 코코아를 시켰어요. 하울리네는 코코아를 싫어하는데 말이에요. 저 뒤에 놀이공원에 있어요. 빵집을 나오며 하울리네가 말했어요. 좋아. 청룡열차나 회전목마를 타자. 하지만 난 안 탈 거야.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럼 나도 안 탈래요. 하울리네가 중얼거렸어요. 하울리네는 슬펐어요. 하울리네의 진짜 엄마는 놀이공원에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엄마랑 바이킹을 타면 정말 재밌어요. 하울리네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마침내 하울리네가 말했어요. 새엄마를 시네크 아저씨네로 바래다 드리고 진짜 엄마를 데려와야겠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 아빠 어머, 혼자 있게 벌써 되니까요. 밥은 다 먹어가네 이거 참. 얼마 아이고. 되지 않아 하울리네와 새엄마가 불경품 가게로 들어갔다. 시네크 아저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엄마를 봤어. 어쩔 수가 없어.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요? 하울리네가 외쳤어요. 갈색 머리에 키가 큰 남자한테 팔았어. 친절한 아저씨였지. 네 엄마를 사가면서 값을 넉넉하게 쳐준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울리네가 울먹였어. 자기 딸한테 상냥한 엄마가 필요하다는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울리네는 훌쩍거렸어요. 하울리네, 기운이 같이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아저씨는 한 손에는 하울린의 손, 또 다른 한 손에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가게 문을 잠갔어요. 그 남자는 네 엄마랑 놀이공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울리네와 할머니와 아저씨는 막 뛰었어요. 시청 광장을 지나고 골목들을 지나 마침내 놀이공원에 이르렀어요. 솜사탕과 구운 아몬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회전목마 옆에 사는 한 아저씨가 손풍금으로 경쾌한 노래를 연주하고 작은 장난감 원숭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어요. 하지만 하울리네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하울리네는 할머니와 아저씨를 데리고 사람들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갔어요. 엄마를 찾으러요. 텐트를 치고 음료수를 파는 곳과 유령열차 바로 옆에 바이킹이 빼꼼 보였어요. 바이킹에서 붉은 갈색 곱슬머리가 위아래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요. 하울리네는 바이킹이 있는 곳으로 활래벌떡 뛰어갔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남자는 하울리네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였어요. 아빠는 하울리네에게 몸을 돌리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구나. 집에 가니까 엄마랑 네가 없지 뭐. 그래서 시네크 아저씨네 가게로 갔고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있더라. 엄마를 사지 않을 수 없었어. 시네크 아저씨가 세일 가격으로 주셨단다. 딴 사람이 먼저 엄마를 사갔으면 어쩔 뻔했는데 내가 곧장 골동품 가게로 가길 잘했지? 자,
너도 타요. 달팽이 높이 올라갔어. 아빠도 하늘 높이 올라갔어. 엄마랑 하은이네도 오래오래 아주 높이 올라갔어. 구름이 있는 데까지 말이에요. 밥이 좀 비싸야 되겠는걸. 네, 이창우 부장입니다. 세계대 그랜드슬램 이창우 부장에게 너무나도 많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쿠키에스, 디디의 레디 글, 벤자민 쇼 그림, 김하나 옹진. 안녕. 내 이름은 코키에스.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착한 요정이야. 정말 날씨 좋다. 쿠키에스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오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그때 돌 위로 삐죽 솟은 커다란 귀 2개가 보였어. 토끼다. 쿠키에스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내려갔어. 어? 그런데 이거 토끼가 아니었어. 에이, 엄청 장난이잖아. 에이? 멍청한 당나귀잖아. 당나귀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10번은 설명해야 알아들을걸. 쿠키에스가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어. 쿠키에스는 당나귀 얼굴에 내려앉아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 안녕. 난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 코키에스야. 네 소원은 뭐니? 예. 내 말 알아들었니? 소원 말이야, 소원. 알겠니? 요정 알아? 당나귀는 시끄러워.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요정이란 말이지?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당나귀는 귀찮은 듯 말했어. 그래 맞아.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쿠키에스가 쿠키에스가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어. 당나귀는 당나귀는 쿠키에스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 넌 금발머리도 아니고 눈동자가 파랗지도 않아. 넌 분명히 가짜 요정이야. 난 진짜 요정이야. 쿠키에스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쿠키에스가 요술봉을 휘두르자 눈앞에 동화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나타났어. 우와, 진짜 요정이었네? 내 소원을 어떻게 알았지? 내 소원은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게 소원이라고? 이 책들은 그림이 아주 많아. 그림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어. 코키에스가 말했어. 요정 코키에스가 쿠키에스가 말했어. 당나귀는 고개를 저었어. 나는 책을 읽고 싶단 말이야. 넌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이라며? 지금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줘. 빨리, 어서. 당나귀가 말했어. 당나귀는 책을 펼치고 앉아 기다렸어. 쿠키에스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지. 아브라카타브라. 당나귀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뿅. 하지만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났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순 엉터리잖아. 아직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당나귀가 투덜댔어. 속이 상한 코키에스는 더 강력한 주문을 외웠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럴 줄 알았어. 넌 허풍쟁이 요정이야. 당나귀가 비웃으며 말했어. 코키에스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 자기를 놀려대는 당나귀가 너무 미웠지. 아니야. 난 진짜 요정이야. 난 할 수 있다고. 코키에스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
코끼에뜨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당나귀에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널 직접 가르칠 거야. 코끼에뜨가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두르자 짠 하고 숲속에 교실이 생겼어. 자, 이건 네 이름이야. 당나귀. 코끼에뜨는 칠판에 당나귀라고 썼어. 놀란 당나귀는 재빨리 책상으로 가서 앉았어. 그리고 공책을 펼쳤지. 이번에는 네 친구들의 이름을 가르쳐 줄게. 코끼에뜨는 칠판에 족제비라고 썼어. 그때 숲속에서 족제비가 쪼르르 달려와 당나귀 옆에 앉았어. 코끼에뜨가 비버를 쓰자 어느새 비버가 나타났고 사슴을 쓰자 사슴이 슬그머니 다가왔어. 타조를 썼을 때는 타조가 긴 목을 숙이고 살금살금 걸어왔어. 코끼에뜨는 마지막으로 코알라를 쓰고 나서 고개를 돌렸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코끼에뜨는 우르르 모여있는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도 책을 읽고 싶어. 뭐라고? 동물들이 입을 모아 합창하듯 말했어. 뭐라고? 뭐? 너희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코끼에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 제발 우리 소원도 들어줘. 말 잘 들을게. 알았어. 알았다고. 코끼에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동물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 코끼에뜨는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둘렀어. 그러자 책상이랑 공책이랑 연필이 아주 많이 생겼어.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코끼에뜨가 선생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 동물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열심히 배웠어. 며칠이 지나자 동물들은 많은 낱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또 며칠이 지나자 사냥꾼이 나타났다 같은 짧은 문장도 읽게 되었지.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어렵고 긴 문장도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어.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이 왔어. 코끼에뜨는 칠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쓰라고 말했어. 장난치느라 일부러 싫어하는 음식을 쓰는 동물도 있기는 했지. 이제 동물들은 모두 책을 문제 읽고 A조와 B조 통틀어서 전승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저번 A조에 유일한 전승자였던 이제 설현준 선수가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어느 날 아침 코끼에뜨는 동물들이 당나귀 주위에 모여 수군대는 것을 보았어.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 뭐 하는 거야?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당장 가져와. 코끼에뜨는 선생님처럼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나귀가 쭈뼛거리며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코끼에뜨가 말했어. 코끼에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코끼에뜨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친절하고 멋진 요정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할 거예요. 꽃기에 뜨는 가슴이 뭉클했어. 평소 같으면 절대로 울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어. 고마워. 정말 감동적인 편지야. 꽃기의 뜨가 흐느끼며 말했어. 동물들도 함께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울고 있지? 꽃게 뜨는 행복할 때 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웃기 시작했어. 동물들도 그것을 본 동물들은 꽃기의 뜨를 따라 웃으며 외쳤어. 꽃기의 뜨 선생님 최고! 요정 꽃기의 뜨 만세! 요정 꽃기의 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아. 로르 목루브 글 그림 이정주 옮김. 못난이 토마토. 얘가 미리암이에요. 얘가 미리암이에요. 부끄럼을 아주 많이 타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미리암 하고 부르기만 해도 금세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요. 미리암, 불쌍한 미리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너나 없이 미리암을 놀리며 장난을 쳐요. 미리암의 얼굴색이 변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미리암의 얼굴은 3초 만에 빨간색으로 변해요. 미리암에서 못난이 토마토로 변하고 말죠. 제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못난이 토마토. 토마토. 못난이. 미리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미리암에게 질문을 하면 미리암은 숨이 탁 막혀요. 답은 늘 알고 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질 못해요. 겨우 대답한다고 해도 모기 소리만 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못난이 토마토. 뭐라고? 빵집에서도 미리암은 한마디도 못해요. 빵집 아줌마는 미리암에게 사탕도 잘 주는데 말이에요. 공주가 날아간다. 옆집에 사는 여자애가 놀러 오면 미리암은 수줍어서 같이 놀지 못하고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우와. 못난이 토마토는 됐어. 야, 쟤는 빼고 해. 미리암은 돌차기 놀이에 끼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아무도 미리암을 자기 편에 넣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미리암은 속상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하지만 내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운 적은 또 없었어요.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칠판 앞에 나가서 시를 외워야 하거든요. 미리암은 밤새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워했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잠을 설쳤어요. 나니 토마토.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미리암 힘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학교에 가야 해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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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
미리암, 네 차례야. 미리암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메롱. 토마토. 못난. 제 얼굴은 완전 빨개.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우. 왜 이렇게 시끄럽니? 꼭 동물원에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친구를 놀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한심한 거야. 얘는 미리암이지 못난 토마토가 아니야. 미리암은 친구들의 얼굴이 자기처럼 빨개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를 술술 외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새. 작은 새는 못난이 친구들이 놀려요. 깃털색도 이상하고 만지면 까칠까칠하거든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 작은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죠. 못난이 작은 새 속에 노래하는 예쁜 새가 숨겨져 있었어요. 끝. 우와, 대단해. 잘한다. 멋지다. 짱이야. 최고야, 최고. 미리암. 그날 이후 미리암의 별명은 노래하는 새 미리암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K바둑에서 아주 특별한 대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과 영웅의 대결인데요. 화가 둥둥둥. 김세실 글, 이민혜 그림. 나는야 파란 고릴라. 네 마음속 아주 조그만 방에 사는 아주 작은 고릴라. 네가 즐겁고 행복하면 나는 네 마음속에서 곤히 잠을 자. 달콤한 잠을 자. 새근새근 골골. 하지만 네가 기분이 나쁘고 내 거야. 이리 줘. 둥둥둥.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면 너는 동생한테 양보 좀 못하니? 둥둥둥.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크고 무서운 빨간 고릴라. 둥둥둥. 나는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고 땅이 무너질 듯 발을 구르지. 나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내동댕이 치지. 화가 둥둥둥 둥둥둥. 네 마음속 화가 가득가득 차올라 터질 듯하면 너는 울음을 터뜨리지. 제가 내 걸 빼앗았는데. 만날 나만 잘못했대. 왜 나만. 네가 다시 마음을 열고. 네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미안해. 둥둥둥. 네 마음속 화가 눈 녹듯 녹아내리면 동동동.
네가 다시 즐겁고 행복해지면 똥똥똥 똥똥똥 나는야 네 마음속에서 곤히 잠자는 파란 고릴라 세근세근 굴굴 자연시간 같은 시간 언젠가 또다시 네가 참을 수 없이 화나면 그때 눈을 뜰 테야. 우리 엄마 팔아요. 바르바라. 소녀 시청자 여러분 파가니니와 안녕하십니까? 거짓 소녀. 제25회 파가니니 하면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 바이올린 솜씨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냥 파가니니 하지 않고 실제 파가니니라 불렀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신묘한 음악에 대추했던 어느 귀족 한 사람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 은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파가니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의 바이올린은 여러 바이올린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시죠. 하고 자기의 바이올린을 내보냈습니다. 귀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정말 무슨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귀족에게 파가니니는 난 무엇이든 줄만 매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자 그 귀족은 그래요. 그럼 이 구두 바닥에도 바이올린 줄만 매어 있으면 켤 수 있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족은 재밌다는 재미있다는 듯이 듯이 자기 구두를 벗어 파가니니에게 파가니니에게 베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두 바닥에 못을 박고 줄을 메어서 한번 펴보시오. 파가니니는 웃음을 띠며 구두를 받아들이고 귀족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아닌 구두에서 무슨 신묘한 소리가 나올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가니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긴 했지만 바이올린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비한 소리가 멜로디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찬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듯 훌륭한 괴제 파가니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파가니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수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음악의 도시 빈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이른 여름이라 새 잎이 돋은 길가의 나무들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아름다운 빈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켜는 이탈리아의 민요 오 나의 태양의 멜로디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 어린 소년이 바이올린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해 켜는 바이올린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보아 거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소년은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땅 이탈리아가 그리워서 이탈리아의 민요를 서투른 솜씨로 연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몇 푼의 돈을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 있을 뿐인데 어머니가
지금 몹쓸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어제 소년의 두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년 앞으로 다가선 파가니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가니니는 한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네 고향이 이탈리아니? 하고 소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묻기 때문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로 네, 저는 이탈리아 소년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어요. 하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왜 조국인 이탈리아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가며 국어를 하고 있는 거니? 파가니니가 다시 묻자. 파가니니가 다시 묻자 소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럴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파가니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년의 말이 끝난 후 얘야, 네 바이올린을 잠시만 들려다오 하고 소년에게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 곡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솜씨는 정말 훌륭한 것이어서 줄을 짚는 내 손가락은 춤을 추는 듯했고 팔을 긋는 다른 손은 제비가 나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 손과 손 사이에서 일어나 울리는 신비로운 멜로디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넋을 잃고 황홀한 듯이 파가니니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 파가니니가 비례왔다던데 저 사람이 파가니니가 틀림없어 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후 파가니니는 헌 모자를 들고 불러있는 사람들 앞을 거닐면서 동정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금세 모자 가득히 돈이 모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돈을 소년에게 주면서 자, 이만하면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네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겠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꿋꿋하게 살아라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이탈리아 사람이란다. 내 이름은 파가니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 많은 파가니니는 연주에서 번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파가니니가 죽은 후에 유산으로 남긴 많은 돈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기관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 나귀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서 나귀 등에 싣고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특산물을 사서 싣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한 바리 사서 싣고 다음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소금이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고. 당나귀는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가자. 이렇게 꿈을 대다가 해지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짐이 무거워 비틀대는 나귀를 장사꾼이 철썩 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당나귀는 모든 말로 펄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겨울 속에 빠졌습니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장사꾼이 그피를 잡아 끌었으나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깨를 부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당나귀는 겨우 일어나 배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짐은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워지질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어째서 짐이 가벼워졌지? 당나귀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겨울에서 한번 더 넘어져볼까?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다음 겨울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깨를 부리는구나. 장사꾼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마구 후려쳤습니다.
내 추측이 맞군. 개울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힘은 훨씬 가벼워진단 말이야. 꽤 많은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놈이 꾀를 부려가지고 나를 고통먹여주는군. 화가 난 장사꾼은 당나귀를 혼내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는 소금을 팔고 솜을 한 발이 사서 실었습니다. 솜은 물을 먹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당나귀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겨울을 건너게 되자 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겨울에서 나왔을 때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지만 솜은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물 먹은 솜을 등에 지고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이렇게 급장을 부리는 거야? 어서 가자. 주인은 비틀거리는 당나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요즘에 신요 세계대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의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털외투로 써야겠다. 당나귀는 황갈색 털이 달린 사자의 가죽을 주어서 자기의 몸에 걸쳤습니다. 우와, 이 얼마나 멋진 외투냐. 내 몸에 꽉 맞는구나. 당나귀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얕잡아 보던 동물들에게도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겁 많은 동물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처럼 무섭나? 당나귀는 재미도 있고 어깨가 으쓱거려졌습니다. 당나귀는 점잖고 권위 있게 사자의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라, 저건 당나귀 울음소리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당나귀 놈이 사자가지고 쓰고 날뛰는군. 꽤 많은 여우는 당나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사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잡아먹겠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사자의 흉내를 내며 여우를 겁주려 했습니다. 토끼를 겁주어 도망치게 했고 양떼를 겁주어 흩어지게 했던 수법을 여우에게도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내 조금도 겁나지 않아. 꼬리가 두 달린 동물인 거미가 앞까지. 여우가 싸늘하게 웃으며 당나귀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나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톱이 닳아서 발이 뭉툭한 사자는 겁날 게 없거든. 그러면서 여우는 당나귀의 앞다리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당나귀는 온 들판이 떠나갈 만큼 비명을 지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사자의 가죽이 반쯤 벗어져서 당나귀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들판에 넘어간 여우. 여우와 당나귀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고 당나귀는 겁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야 해. 그럼. 여우와 당나귀는 양집안의 풀밭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여우와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부들부들 다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네, 꽤 많은 여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사자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당나귀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래? 그렇지.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여우가 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여우는 당나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나귀야! 무슨 수라도 생각났니? 좋은 수가 있어. 여우는 당나귀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따라 옆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당나귀를 깨어 근처에 있는 함정으로 빠뜨렸습니다. 여우야, 이건 함정 아니니? 그래, 함정이야. 넌 거기서 죽는 거야. 사자의 밥이 되는 거라고. 여우는 사자 옆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당나귀를 함정 속에 가두었으니 이제 전 가도 되겠죠? 여우가 옆길로 가려고 하자 사자는 재빨리 여우 앞을 막으며 큰소리 쳤습니다. 이놈아, 당나귀는 함정 속에 빠져 도망갈 수 없으니 아무 염려가 없다. 그런데요? 몰라서 그러니? 넌 도망갈 놈이니까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사자는 큰 입을 벌려 여우의 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 두어 바퀴 빙빙 돌렸습니다. 박쥐.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서로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 우겨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싸워서 결정하자. 좋다, 각오해! 이렇게 하여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을 들까 망설였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의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박쥐가 싸움을 보고 있으니 들짐승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박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절 보세요. 귀와 닮았죠? 그러니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들짐승의 편을 들어 싸우게 해주세요. 사자가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려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기운을 회복하여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습니다. 들짐승은 날짐승이 하늘에서 던지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이거 그러니 저도 한 번만 더 보면 싸우게 끝나요.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못마땅했지만 수락해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됐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고 평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같이 비겁한 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스로 프로가 돼서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김은지양이 프로가 되면 그것도 후손으로 대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흥수보다는 뭐 요즘 신명 기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기사들이 만나도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성녀가 아낌없이 드는 나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간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네에서 쉬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렴. 소년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난 돈이 필요하단다.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나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사과를 따다가 도매지에 가서 파는 게 어때? 그러면 돈이 생기고 너도 행복해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려구나. 소년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하지 않단 말이야. 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아내도 있어야겠고 애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미안하지 마. 나에겐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인걸?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들을 다 베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따뜻한 집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다시 돌아오자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리 와 내야. 나무는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와서 놀렴. 소년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져서 놀 수가 없어. 나를 여기서부터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젠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이가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내게는 가지가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난 너무 피곤해서 줄기를 타고 오를 수가 없어. 나무가 한숨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뭔가 너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단지 앉아서 쉴 만한 조용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있는 힘을 다해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지. 얘야, 이리로 와서 앉아보렴. 앉아서 쉬려무나. 그래서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 날짜의 시험이 워낙 강력해서 이렇게 사실 먼저 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안 해놓기 때문에 지금이 많은 거는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좋은 수가 예전에는 한때는 느리다고 해서 성냥팔이 소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바쁘게 오고 갔습니다. 모두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냥을 파는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옷은 다 헤어져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오늘은 꼭 팔아야 하는데. 소녀는 풀죽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성냥 좀 사세요. 거리는 더욱 붐볐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었습니다. 추워. 아저씨, 성냥 필요 없으세요? 안 산다. 아주머니, 성냥 좀 사세요. 필요 없다. 집에 성냥이 많이 있어.
성냥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배고파.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소녀는 언선을 녹이려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팔지 못했어. 소녀는 울음을 터뜨릴 듯했습니다. 소녀의 집에는 무서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서 나가. 성냥을 팔아오란 말이야. 만약 소녀가 성냥을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매를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소녀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마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소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발과 성냥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신발을 잽싸게 주워주었습니다. 이야, 좋은 걸 주었다. 안 돼, 그건 내 신발이야. 소녀는 신발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결국 맨발이 되었습니다. 발 시려. 소녀의 발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소녀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조용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행복했는데. 소녀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소녀의 발은 이제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돌아갈까? 아니야. 저번주에 메모는 것이 정말 싫어. 소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동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실망적인 냄새도 났습니다. 소녀는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소녀는 잠시 발길을 멈춰섰습니다. 소녀가 멈춰선 곳은 어느 집 앞이었습니다. 그 집은 창을 통해 방안이 들어가보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트리 좀 봐. 소녀는 방 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애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사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야. 여자아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소녀는 아이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요. 아이들 어머니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계단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추위를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몸이 추워 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금세 깨어난 게임을 하지? 소녀가 성냥을 들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 성냥으로 불을 펴서 몸을 녹이는 거야. 소녀는 급히 성냥갑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성냥 한 개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